프리리딩 고전 읽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우리는 왜 고대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스에 아직도 주목해야 할까요? 그 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서사시 일리아스를 통해 과거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작품은 서양 문학의 위대한 시작점으로 여겨지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독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읽히고 해석되고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리아스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가 남긴 이 두 편의 서사시는 고대 그리스 문화와 서양 문학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정확한 창작 연대는 알기 어렵지만 언어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대략 기원전 8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품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인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하며 특히 그리스 연합군의 가장 위대한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그 분노로 인해 촉발되고 전개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4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 속에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고뇌 그리고 올림포스 신들의 개입이 상세하고도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서사시는 단순한 전쟁 기록을 넘어 인간의 존엄, 명예, 운명,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작품의 내용은 트로이 전쟁의 10년 중에서도 마지막 50여 일, 즉 전쟁의 가장 치열하고 결정적인 순간들에 집중됩니다. 이야기는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가장 강력한 전사 아킬레우스 사이에 벌어진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아가멤논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인 여인 브리세이스를 강제로 빼앗자 아킬레우스는 극심한 분노와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는 그리스군을 위한 전투 참여를 전면 거부하며 어머니 테티스에게 복수를 간청합니다. 그의 이탈은 그리스 연합군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고 트로이군의 맹장 헥토르의 눈부신 활약으로 그리스군은 패배의 직전까지 몰립니다. 전세가 역전되어 트로이군이 그리스 진영으로 몰려들고 그리스 함선들이 불탈 위기에 처하자 그리스군 장수들은 아킬레우스에게 애원하지만 그는 요지부동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킬레우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부하인 파트로클로스가 나서게 됩니다. 그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빌려 입고 전장에 나서 그리스군을 독려하고 트로이군을 격퇴하지만 결국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친구의 비극적인 죽음 소식을 들은 아킬레우스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다시 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분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혹함과 압도적인 힘으로 표출됩니다. 그는 헥토르를 찾아내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전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모욕적인 복수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이 복수는 아킬레우스 자신에게도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품은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마무리되며 이후 트로이의 함락과 아킬레우스의 죽음은 서사시의 영역 바깥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남겨집니다. 일리아스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작품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명예와 죽음, 사랑과 증오, 복수와 용서,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신의 개입에 대한 고민들이 이야기에 밀도 있게 녹아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예를 훼손당한 전사의 자존심, 친구를 잃은 깊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복합적이고 격정적인 감정의 표출입니다. 반면 헥토르는 자신의 가족, 도시, 그리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영웅으로 그려지며 그의 죽음은 트로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고 그가 상징하는 공동체의 파멸을 암시합니다. 작품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영웅을 칭송하기보다 양 진영의 영웅들이 겪는 고뇌와 비극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려냅니다. 이 서사시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클레오스, 즉 영광과 명성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추구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영웅들은 단명하더라도
영원히 기억될 만한 명성을 얻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아킬레우스 역시 오래 살고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짧게 살더라도 영원한 영광을 얻는 삶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당시 그리스인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가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명예, 그리고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욕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리아스는 인간과 신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인간 세계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을 가르고 때로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신들의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신들의 개입과 정해진 운명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행동으로 고유한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임을 일리아스는 강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운명의 필연성 사이의 긴장감은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와 주제를 가진 일리아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고대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스에 아직도 주목해야 할까요? 그 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서사시가 현대인의 삶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일리아스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고민을 다룹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연의 모습, 즉 분노, 슬픔, 사랑, 용기, 비겁함 등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볼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아킬레우스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서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 감정이 이성을 지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보며 성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헥토르의 희생적인 죽음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책임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독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줍니다. 또한 일리아스가 보여주는 서사적인 구조와 생생한 인물 묘사는 이후 서양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일리아스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고 새로운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일리아스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원형이자 상상력의 무한한 원천으로서 현재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영웅 서사의 근간에는 일리아스와 같은 고대 서사시의 유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의 잔혹함과 비극성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전쟁이 결코 영광스러운 것만이 아님을, 오히려 수많은 생명과 가치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비극임을 상기시킵니다. 작품은 승리자의 기쁨 이면에 존재하는 패배자의 고통, 영웅들의 용맹함,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동시에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용기와 연대, 그리고 희생의 가치 또한 설득력 있게 그려냄으로써 전쟁이라는 복합적인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리아스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갈등과 선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고전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성찰하게 하는 강력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분노와 용서, 명예와 희생, 사랑과 상실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이 서사시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리아스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삶의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불멸의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고 오래 남는 이야기, 프리리딩이었습니다.